오늘도 지혜 있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곤 합니다. 친구가 더 좋은 직업을 가졌을 때, 동창이 더 큰 집을 샀을 때, 또는 또래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비교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비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남과 나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결과만 보고 스스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50대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남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비교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줄어들고 만족감이 커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후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돈을 아끼다 보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결국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려 하면 결국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노후에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재산을 활용하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삶을 희생하면 오히려 행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면서도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이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에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조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취미활동, 여행, 독서, 운동 등을 통해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벼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깊고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보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더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자발적인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의미 있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억지로 관계를 만들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근육이 적을수록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허약 증후군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유제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 끼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근육량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스쿼트, 런지, 아령 운동과 같은 저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등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칭과 일상적인 움직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육이 뭉치거나 유연성이 떨어지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체중 감량보다는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강한 근육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매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계속 부모에게 의존하면 스스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며 부모 또한 노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자녀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나친 기대는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 가깝거나 멀어도 문제가 되므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녀의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혼, 직장, 생활 방식 등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은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자녀가 해야 하며 부모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지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모의 삶을 독립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떠난 후에 공허함을 대비하여 취미를 찾고 친구를 사귀며 사회활동을 통해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또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즐길 때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고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척추와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허리, 목, 어깨, 무릎 등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구부정한 자세는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호흡과 소화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등이 굽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폐를 압박하여 호흡이 얕아지고 내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어깨를 펴며 다리를 꼬지 않고 양발을 바닥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설 때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곧게 펴야 하며 턱을 너무 내밀거나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 때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엎드려 자는 자세는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타인의 시선, 불필요한 걱정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을 가득 채운 불필요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성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며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걱정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건강, 돈, 자녀 문제로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키울 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과한 욕심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여유가 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의 연속이며 멀리 있는 행복을 찾기보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즐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습관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80%의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후회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고 오직 나에게 진짜 중요한 20%의 삶에 집중할 때 더 자유롭고 충만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현재를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후회보다는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실패보다는 배운 점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적당한 타협과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대로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흐름에 맡기는 여유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성장은 계속될 수 있으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의 활동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도전을 지속하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산책하는 순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더불어 남을 돕는 삶을 실천하면 더욱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주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 되며 타인과 나누는 과정에서 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즐기며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의무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며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과 같은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을 웃어넘기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기보다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행복을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크고 거창한 성취보다 소소한 일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비결은 단순함과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짐을 덜어내고 가볍고 홀가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은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